밤 9시가 넘어서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띵동 띵동. 응?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밖으로 나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입구에 서 있었다. 총각 아직 자는 거 아니지? 네, 아직 안 자요? 그리고 저 총각 아니라니깐요. 왜요? 오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딱히 일이 있어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 일도 고맙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술 한 잔 마실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그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이고 우리처럼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일까? 동질감이 생겼고 그날 이후로 서로 왕래하면서 누나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다. 쉬는 날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있는데 옆집 여자에게 카톡이 왔다. 지금 혼자 있는데 자기네 집으로 건너와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녁을 먹고 반주로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따라 소주가 왜 이리 쓰냐. 술이 달면 그건 술이 아니죠, 누님. 그나저나 옆집 아저씨는 참 착실한 것 같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들어오고 애인 없어요? 애인이랑 데이트라도 좀 하지.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별거 중인데 무슨 여자예요? 혹시 아줌마랑 저랑 둘 다 이혼하게 된다면 서로 애인해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난 엉겹결에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30 초반 짧은 연애 기간 끝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얼굴은 귀엽고 섹시하게 생긴 베이글 여입니다. 처음 대시할 때부터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이 되어서 물량 공세와 끈질기게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을 마음을 먹고 임신 4개월 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립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며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다운되면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막상 그렇게 원하던 나이 어리고 외모가 제 이상형인 베이글녀와 결혼을 했지만 더러운 성질머리에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나마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이나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아이 보느라 피곤해서 안 된다.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보기 싫으니 다이어트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또 피임 제대로 못해서 아기 생길까봐 두렵다. 결국 아내의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부부관계는 소원했습니다. 어린 아내를 떠받들고 살다 보니 저의 하루 일과는 집과 회사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형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 10년 가까이 다 되어간다며 4천만 원이 넘는 미니쿠페로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음날 저녁에 한바탕 짜증을 부리더니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니쿠페를 사주었습니다. 새 차가 생겼다고 신이 났는지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허구한 날 차를 끌고 다니며 밖으로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듯한 대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평소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날 저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맘에 속드는 예쁜 마누라, 머슴 같은 생활을 해왔건만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온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안하다란 말은 이혼하자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원룸에 이사 오던 날 옆방의 202호에 사는 40대 아줌마를 만났는데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어요. 202호는 방이 2개고 거실이 있는 3룸 구조였는데 또래의 아저씨가 원룸으로 이사 온다니 여러 가지로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어머,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시나 봐요. 원룸은 어떻게 생겼지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왠지 인상도 좋아 보였고 자주 마주칠 것 같아 반갑게 인사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이는 42살,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지만 30 중반에 늦게 얻은 아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나는 막상 원룸에서 지내려니 막막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다. 각종 공과금이며 욕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등등. 막막하고 암담해서 하루하루를 넌을 놓고 지내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이 혼자 지낸다는 소식에 안타까워 직접 농사지은 사과를 2박스나 보내왔다. 나는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눌 겸 사과를 검은 봉지에 가득 담아 각 층마다 하나씩 돌렸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옆집 202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하며 아줌마가 나오는데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이 매력있는 얼굴이었다. 아이고, 뭘 이런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잘 먹을게요, 총각. 원룸에서 혼자 산다니 날 총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하루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내 방으로 찾아왔다. 총각 안에 있어요. 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급한 일이 생겼다며. 3시에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아줌마는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내가 하원하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때까지만 돌봐 달라는 거였다. 아줌마의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한 부탁에 네, 그럴게요. 대답하고 말았다. 그날 아줌마는 밤10시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도 아줌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대답을 해왔다. 네, 애 봐주셔서 고마워요, 총각. 아줌마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며칠 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잘 받아주던 아줌마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스러웠다. 친하지도 않은 남자 앞에서 눈물을? 누가 보면 오해라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 아줌마는 아무 일 아니라면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점심때쯤 아줌마가 절 찾아왔어요.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늦게까지 아이도 봐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주책 없이 눈물까지 흘렸다며 미안해서 김치전을 좀 만들어 왔다고 한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네,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총각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약간 빨갛게 충혈기도 있어 보였다. 그래도 나한테 찾아온다고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화장도 한 듯 보였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말을 걸어서 아줌마는 내 방 쪽을 가리키면서 집에 누구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잔데요. 왜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편분은 요즘 잘 안 보이네요. 남편 이제 없어요. 어제 오늘 아줌마의 행동과 말투로 봐서는 분명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서로 속내를 알 만큼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이렇게 오래 있어 보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남자들은 어리고 이쁜 여자하고 사귀면 조강지쳐 다 버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나요?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았다. 그건 왜요? 아줌마 남편이 7살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서 처자식 버리고 이혼하자면서 자기 집만 챙겨 집을 나갔다는 거다. 아줌마는 또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진심으로 아줌마를 위로해 주었다. 저도 사실 아내가 바람 피워서 지금 별거 중이에요. 아줌마랑 저랑 똑같은 처지네요. 그러니 절 봐서라도 힘내세요. 김치전 하면 또 동동주 아니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잔 할래요? 아줌마는 실컷 울었는지 내가 자신과 똑같은 처지란 게 위로가 되었는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는지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도는 것 같았다. 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한잔하죠. 오늘은 실컷 마시고 취해야겠네요. 우린 그렇게 웃으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를 바뀌었고 그동안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 얘기, 내가 살아온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아줌마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찾아왔다. 아줌마 방금 웃었어? 웃으니까 이쁘네. 내가 이쁘다는 소리에 싫지 않은 듯 살짝 부끄러워했다. 앞으로 우리 돌싱끼리 도와가면서 잘 지내보죠. 네, 돌싱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총각이라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다음 날부터 아줌마는 선배님 집에 계시냐며 수시로 놀러왔고 가끔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갔다. 며칠 뒤 퇴근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구멍으로 내다보니 202호 아줌마다. 시계를 보니 밤10시. 문을 열어주었다. 손에는 복분자술을 들고 있었다. 우리 술 한잔해요, 선배님. 저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진작에 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재우고 오느라 늦었다고 한다. 아줌마와 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한 잔 두 잔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던 사이인 양. 정말 편하게 대화가 오갔고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가 더욱더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보니 어리고 이쁜 여자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쉬는 날 방구석에 둘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상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은 저랑 단둘이 있는데 같이 있어 보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아줌마는 안 지루하죠.
너무 즐겁고 대화가 잘 돼요. 발그스름한 얼굴에 끼넘치는 눈웃음을 짓는다. 그날 아줌마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3개월 뒤 나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완전한 이혼남이 되었고 옆집 아줌마 역시 마음이 돌아 선 남편과 이혼했다. 서로에게 맞는 인연이 따로 있는가 보다. 겉모습은 전 아내만 못하지만 옆집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날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한다. 이제껏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받아보니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